자, B팀입니다. 이건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의 7강의 6번 문제죠. 그 순서 묻는 건데, 자, 보면, psychiatry. 이 psychiatry 이런 말들, 정신의학 얘기하는 거죠. psychiatrist에서 정신과 의사를 그렇게 부르잖아요. 정신의학이 is often viewed. 수동태로 종종 뭐라고 view되어진다. view가 여기다 간주화되는 뜻도 있으니까 뭐라고 여겨진다는 거죠. 뭐로서. 어떤 의학의, medicine, 의학의 poor cousin, 말 그대로 불쌍한 사촌, 이 정도쯤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정신의학이, psychiatrist가. 그리고 there are good reason for this. 이것, 다시 말해서 어떤 이 정신의학이 의학의 좀 불쌍한 사촌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그의 어떤 good reason, 합당한 이유, 좋은 이유, 합당한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정신의학이 이렇게 의학의 불쌍한 사촌, 이 정도로 여겨지느냐. 이 정도의 어떤 이 이유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뒤에 그 이유들이 쭉 나오겠죠. 그러나 해놓고 이건 A는 아닌 것 같고 이런 명확성이 부족. 갑자기 명확성이 나온 것도 없었으니까 10번부터 해서 During the past century, 지난 세기 동안, 지금 21세기니까 20세기 하는 거겠죠. 지난 세기 동안, during 뭐뭐 동안이란 전치사죠. Our understanding of bodily mechanism, 어떤 그 몸에 대한 메커니즘, 몸의 그 메커니즘, 구조나 체계 이런 거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understanding, 이게 주어겠죠. understanding. 이 몸의 메커니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has advanced, 발전을 했다는 거죠. 뭐를 통해서, through가 뭐를 통해서라는 전치사로, 뭐를 통해서. scientific understanding, 과학적 이해를 통해서. 뭐에 대한 과학적 이해? on a whole number of different front. number가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많은 어떤 다른 어떤 분야, front가 이때는 제일 앞서 있는 부분에서 이것도 분야겠죠. 과학의 여러 분야들. 많은 어떤 다른 분야들. 그런 것들에 대한 과학적 이해. 많은 여러 분야들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그 bodily mechanism, 몸의 그런 메커니즘에 대한, 몸의 어떤 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has advanced, 발전했고, 또 has led, 이게 또 어디로 이끌었다고, 우리의 이해가 to important new drug treatment. 어떤 중요한, 이 새로운 의학, 즉, 약물 치료가 되겠죠. drug treatment. drug이 약이고, treatment이기 때문에 치료겠죠. 즉, 어떤 새로운 약물 치료, 어디에서? 어떤 분야, area. as diverse as, diverse가 다양한이죠. 뭐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cardiology, 이런 말, 여기 지금 심장학. 그리고 cancer therapy, 암치료. 그리고 treatment of bacterial and infectious disease. bacterial disease 하면 어떤 전염, 박테리아에 감염된 세균에 감염된 bacterial, 즉 세균 질병이나 아니면 infectious가 전염성 있는, 감염성 있는 이런 수, 감염성 있는 수니까 그런 세균 질병과 infectious disease, 즉 어떤 전염성 있는 질병들, 전염병들이겠죠. 그런 전염병들에 대한 트리트먼트, 치료, 이런 것처럼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어떤 새로운 drug treatment, 약물 치료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난 세기 동안, 20세기 동안 우리 몸의 메커니즘에 대한 어떤 이해가 이런 여러 다른 분야에 대한 어떤 과학적 이해, understanding을 통해서 많이 발전했고, 그러면서 이런 여러 분야에 대한 어떤 이 중요한 새로운 약물 치료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세기 동안 많이 이렇게 알고 있는 게 많았다는 소리겠죠. 그렇지만 하고 이거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만 our understanding of how the human brain works, 간접의문이니까 의문사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간접의문 쓰이죠. 인간의 뇌가 how work, 이때 work는 이제 작동하다는 소리겠죠.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서 이게 our standing, 이게 주어죠. 뭐로서, 어떤 전체로서 어떤 이 인간의 어떤 뇌가 how works,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understanding, 이해는 still remains, 에서 동사가 이렇게 단수동사, s 붙은 단수동사, 여전히 마하다고, remain이 여전히 이렇게 남아있다 또는 여전히 마하다 이런 소리죠. 좀 여전히 어떻게 남아있다는 소리요. 그리고 remain이 뒤에 오면 뭐가 온다고? 형용사가 보호로 오죠. 그래서 여기 지금 clear라는 형용사가 이렇게 보호로 왔지. 이걸 만약에 clearly라고 이렇게 ly 붙어서 이렇게 있으면 틀렸겠죠. 그리고 far from 이런 말, far from 뭐뭐 이런 말, 전혀 뭐뭐하지 않다는 소리죠. 전혀 뭐뭐하지 않다는 소리죠. 전혀 뭐뭐하지 않은, far from, 뭐뭐로부터 멀다는 소리니까 전혀 뭐뭐하지 않은. 결국은 어떤 전체적으로 봐서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여전히 어떻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far from clear. 전혀 클리어하지 않은 상태로, 전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즉, 인간의 뇌가 어떻게 work, 작동을 하는지를 전혀 이해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as a consequence, 결과적으로 as consequence, 결과라 그랬죠. 조금 부정적인 의미의 결과지만. 결과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그런 어떤 mental disorder, 이 정신장애라는 소리겠죠. disorder가 장애, 또는 뭐 무질서 이런 뜻으로 쓰죠. 어떤 정신적 장애에 대한 약물 치료가 drug treatment가 이게 주어죠. 그래서 treatment 주어가 이렇게 복수니까 이렇게 have 복수 동사서 그 약물 치료가 have often been far from 또 뭐랑 전혀 하지 전혀 inspiring 하지 않다고 전혀 고무적이지 않다. inspiring에서 고무적이라는 게 전혀 사람들한테 어떤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우리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이해가 많이 부족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신장애에 대한 요즘 많이 보면 조현병이 이런 정신장애에 대한 우리의 약물 치료가 have often been 종종 far from 전혀 뭐하지 않다고 inspiring 고무적이지 않다 해서 즉 이런 정신장애에 대한 어떤 약물 치료가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with even the mechanism of actions of those drugs 어떤 약물 대조격관에 서서 do seem 이렇게 적어놓은 걸 봤어요. 이 do는 동사 강조로 쓴 조동사겠죠. 뭐해 보이는 정말 뭐해 보이는 seem 뒤에 to 부정사나 형용사 와서 뭐해 보이다는 소리죠. 정말 뭐해 보이는 to have a positive impact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정말 미치는 have impact on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는 소리인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보이는 어디에 mental health 이런 정신건강에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약물에 대한 the mechanism of action 그런 어떤 작용에 대한 그런 메커니즘이 그런 어떤 구조나 이런 체계가 remaining obscure 여전히 어떻다는 거 이렇게 with 뒤에 이렇게 명사 오고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에서 뭐 현재 분사 뭐뭐 하면서 과거 분사 뭐뭐 한 채로 이렇게 거의 명사랑 뒤에 오는 그 동사의 관계가 뭐 능동 진행이면 현재 분사 수동 완료면 과거 분사 이렇게 하는데 해석해서 그냥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되면 현재 분사 뭐뭐 한 채로 이렇게 해석되면 보통 과거 분사라고 쉽게 생각해야 돼요. 너무 복잡해 이해를 못하고 또 보통 저희도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봤잖아. 아무리 쌤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그게 정말 쌤들이 아는 것만큼 그걸 명확하게 이해를 하기가 어렵다고 다 애매하고 모호하고 그러니까 조금 간단하게 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편법들 그런 것들 좀 필요할 땐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정신 건강에 대해서 정말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약물에 대한 그런 어떤 작용 메커니즘들조차도 remaining obscure 이런 말도 모호한 애매한에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형용사. 여전히 애매하게 남아 있으면서 이런 어떤 약물 치료에 대한 정신장애에 대한 어떤 drug treatment 약물 치료가 have been far from inspiring 전혀 inspiring 고무적이지 않다는 거. 그건 우리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그 이해조차도 여전히 far from clear 전혀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정신장애에 대한 약물 치료도 전혀 inspiring 고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신건강에 되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같은 그런 약물조차도 그 약물의 어떤 액션, mechanism of action, 어떤 작용 메커니즘이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해서 이렇게 우리 정신건강에 좀 좋은 영향을 주는지 그것조차도 아직 remain obscure, 애매하게 남아있은 채로 이렇게 어떤 약물에 대한 치료, 정신질환에 대한 약물 치료는 여전히 아직까지 전혀 고무적이지 않다.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 효과가 있다고 확 다가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this lack of clarity는 다 명확성이죠. 명확성. 이런 명확성의 부족, 이 문장이 주어는 lack, 이게 주어겠죠. 이렇게 우리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명확성의 어떤 우리가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명확하게 모르는 것에 대한 이런 부족이 due to 뭐뭐 때문이다 해서 due to 뭐뭐 때문이라는 전치사죠. 이게 전치사니까 being이라고 이렇게 동명사죠. 그리고 여기서 있는 중간에 the brain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죠.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 또는 목적격을 쓴다 그랬죠. 뭐 때문이라는 거 이런 명확성의 부족이라는 게 우리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이렇게 명확하게 모르는 그 부족은 뭐 때문이라고 뇌가 어떻다고 so much more에서 비교급 강조를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거. 뭐보다 than any other organ in the body. organ이 이때는 장기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몸 안에 있는 any other organ, 다른 어떤 장기보다도 뇌가 so much more complex,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but 또한 그것, 다시 말해서 이렇게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것, 우리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그런 명확성 부족이 또한 뭐를 또 reflect 반영하는 것기도 하다는, reflect가 반영하다는 소리죠. 이게 또 뭐를 반영하는 거기도 하다는 거예요. The fact, 어떤 팩트, 사실을 반영한다고. 팩트 뒤에 나오는 that 이런 보통 동격을 나타내는 접속사죠. 뒤에 완전한 문장 올 거라고. human
conscious awareness is as much a social as biological entity. 뭐 이렇게 완전한 문장 와 있죠. 인간의 conscious한 이런 의식적인 awareness, 인식, 의식적 인식 이런 말들도 쉽게 이해가 잘 안 되겠죠. 뭔가 의식적으로 알려고 하는 것, 즉 의식적 인식이 뭐 as 원급 비교식으로 해서 이런 뭐만큼 biological entity가 뭐 어떤 독립체 또는 뭐 존재 이런 의미로 써서 어떤 그런 인간의 의식적 인식이 어떤 생물학적 존재인 것만큼이나 또한 social 사회적인 엔티티이기도 하다, 즉 사회적인 존재이기도 하다는 그 사실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의식적인 인식이란 거는 그냥 어떤 우리의 생물학적인 어떤 체계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다른 사람들, 다른 어떤 것들이랑 다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이란 거겠죠. 그러므로 human mental disorder, 인간의 어떤 정신질환, 장애, mental disorder가 이제 정신질환, 정신장애 이런 거죠.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장애, 질환들이 have a major social input, 뭘 가지고 있다고? 중요한 사회적 인풋을, 입력을, 어떤 자극을 갖고 있단 말은 즉 사회적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겠죠. 결국은 이 인간의 정신적인 어떤 이 disorder, 장애나 질환은 어떤 뭔가 어떤 신체의 질환 장애 같으면 그래도 뭐 때문에 저렇게 된다고 어느 정도는 뚜렷이 우리가 신체가 우리의 몸 구조, bodily mechanism에 대해서는 지난 세기 동안 많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해가 발전했고 또 그럼으로써 어떤 중요한 새로운 약물 치료까지도 이끌어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약물 치료가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런 정신의학은 아직까지 우리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뭐 약물 치료 같은 것들도 당연히 전혀 인스파이링, 고무적이지 않다고 전혀 별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되게 막 우리 정신 건강에 확실하게 어떤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약물조차도 그 약물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떻게 작동하는 그 메커니즘이 여전히 애매하게 모호하다는 거,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쭉 와서 결국은 이런 어떤 인간의 어떤 이 의식적인 인식은 생물학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 존재다. 따라서, therefore, 인간의 정신질환이라는 것은 어떤 이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mental disorder가 have a major social input. 중요한 어떤 사회적 인풋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사회적 어떤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어떤 수많은 사회적 영향 중에 어떤 걸로 저렇게 정신질환이 생긴지를 정확하게 찾아내기가 참 힘들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처음 얘기한 것처럼 psychiatry, 이런 정신의학이라는 게 종종 의학의 poor cousin, 불쌍한 사촌이라고 여겨지는 게, 즉, 이게 명확하게 이 근거가 있어서 이런 조현병이 생기고, 명확하게 이것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확립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뭐 어떤 몸에 대한 어떤 이 bodily mechanism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많이 발전했지만, 이런 human brain,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아직도 전혀 clear, 명확하지 않아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정신의학은 의학의 좀 불쌍한 사촌으로 여겨진다고. 그만큼 의학처럼 명확하게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는 그런 분야로 여겨진다는 소리겠죠. 뭐 psychiatry, 정신의학이 나오고 또 뭐 우리 어떤 이 consciousness, 의학 뭐 어떤 의식적이고 뭐 awareness, 인식이 어떻고 이런 말들, 뭐 mental disorder 나오고 뭐 mechanism 나오고 obscure 나오고 뭐 이런 약간 의학적인 분야에 들어가고 하면 당연히 내용이 조금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도 자꾸 봐야 돼.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한, 이런 주제에 대한 글들을 좀 자꾸 읽어보다 보면 아, 이런 표현이 어떤 표현이고 이게 대충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알게 되고 그러면은 문제 풀 때 꼭 전체 지문을 100% 다 이해해서 푸는 게 아니라 가지고 100% 이해가 되는 지문들도 있지만 어떤 거는 한 7, 80% 또는 한 5, 60%만 이해해도 풀 수 있고 또 그 정도밖에 이해가 안 되는 지문도 있어. 되게 우리말로 적어놔도 진짜 무슨 소리인지 막 10번을 20번을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애매한 지문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지문들을 읽고 어느 정도 진짜 한 60, 70%가 이해된 그 상태에서 뭐 또 문제 이런 순서 문제나 아니면 문장 삽입 문제나 빈칸 추론 이런 것들 다 풀 수 있어야 돼.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자꾸 보고 이런 주제글에 대한 이해가 자꾸 높아져야 된다고. 단어도 당연히 많이 알아야 되고. 열심히 보고 문제 풀어보고 그래서 단어 이해하고 어떤 그런 단어 외우고 그리고 또 이런 지문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나가는 게 영어 성적을 좋게 받는 중요한 방법. 점점 이렇게 영어의 어떤 문제들이 수준, 어휘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대충 썰렁썰렁 공부하면은 절대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한다고. 뭐 하다못해 진짜 영어에서 3등급 이상 받고 싶으면 열심히 보라고. 보면은 막 여기 지금 보면 여기 구매
애들 보면 학교에서 3등급 이상 못 받는 애들 엄청 많죠. 3등급은 뭐야? 시험 치면 10점, 20점 이렇게 받는 애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도 뭐 아직까지 보면 막 다른 거 수학은 정말 어려워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영어는 좀만 지가 마음만 먹으면 성적이 오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멍청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맨날 수능 치면은 영어가 엄청 어려웠다고 그런 말들 들을 때마다 그냥 그런가 하고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 영어 시험 요번에도 뭐 3월 모의고사에도 고3들 영어 시험 어려웠잖아. 그래서 뭐 정확하게 몇 프로가 1등급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처음에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부에 뭐 처음에 시험 치고 나서 며칠 안 됐을 때도 거의 요번에는 진짜 뭐 1등급이 뭐 나올 게 거의 뭐랄까 한 10% 이상, 참 10% 이상이란다 참. 1등급은 한 2%대? 그 정도가 1등급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뭐 2등급, 3등급 다 합쳐서 한 10%, 10몇 프로가 될 것 같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3등급 받기도 쉽지 않다는 소리지. 전체 100% 중에서 한 20% 안에 그래도 겨우 들어야지 3등급을 받는다는 소리인데 그럼 나머지 80%는 뭐 바보라서 영어 성적이 그렇게 안 나오겠어? 그러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단어도 진짜 부지런히 외우고 지금 이런 지문들 보면서 나 이런 문제 정말 뭐 별로 어렵지 않게 가볍게 푼다. 그러면 잘하고 있는가? 그러면 시험 공부 뭐 시험 대비 아니면 이렇게 영어 공부를 착실하게 잘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이거 보면서 무슨 소린지 한 개도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다. 그런 애들이 더 많을 거라고. 그런 애들이 훨씬 더 많을 테니까.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진짜 지금 뭐 수능도 수능이지만 앞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대학교 가서 공부하려고 그러면 영어를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걸 위해서라도 부지런히 어휘들 알아두고 영어 공부하는 거 게을리하지 말라고. 노력하지 않고 저절로 잘 될 거라고 생각 절대 하지 마. 누가 노력 안 해도 뭐 내가 하는 대로만 안 하면 뭐 조금만 3개월만 하면 된다 그런 소리 하마. 다 구라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바보같이 속지 말고 열공해.